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조건을 본 순간 루트를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t 나왔다. 일단 둘 다 0보다 작다. 그 다음 문제 조건을 잘 보고 0 들어가도 되나 확인. 별말 없지? 뭐 0은 아니다 이런 말 없지? 그러면 0도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포함시켜줘야지. 됐고. 그 다음 이거는 뭐야? 야, 이거 왜? 계산 틀렸어? 여기서 틀렸나? 아니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도 포함이라서 노란 거는 지금 x제곱 플러스 2x가 15. 근데 이제 저 파란 거는 마이너스 때문에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네.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y 값이 나와버리네. 4니까 y 몇이냐? 마이너스 7? 그 다음 x는 이거 넘어가면 빼기는 0이니까 플러스 5랑 마이너스 3인가? x 값이 마이너스 5 아니면 3이네. 근데 이제 아마 이 조건 때문에 3은 아닐 거고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7 두 개인가 보네. 다음 225.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내가 주의하라고 하고 이제 풀어주진 않고 넘어갔던 그 문제구만. 그래, 확인 좀 해보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기에 혹시라도 a 빼기 5인데 여기서 갑자기 교묘하게 5 빼기 a 뭐 이런 짓 안 해놨나 확인 잘 하시고 1-a, 1-a 맞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하나가 튀어나와 있는 게 확인되니까 얘네 둘 다 일단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는 확정. 그 다음 등호가 들어가도 되나 보면은 딱히 별말이 없거든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 등호 둘 다 들어가 주면 되겠네. 따라서 이게 그리고 접속사 조심하라 그랬지. 지금 요 두 부등식이 동시에 성립인지 그냥 또는인지 잘 확인. 당연히 그리고지 엔드 맞지? 동시에 음수여야 반드시 둘 다 음수여야 여기서 i 나오고 여기서 i 나와서 둘이 만나가지고 마이너스 되는 거지. 따라서 이거는 그럼 그 다음에 요 파란 거는 그럼 둘이 헷갈리면 수직선을 그리든가 뭐 이 정도는 수직선 안 그려도 되면 이렇게 하시든가. 따라서 1 이상 5 이하가 되겠네. 됐지? 여기 앞부분 힌트에서 나온 최종 A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첫 번째. 그 다음 여기도 보자. 여기 이제 색깔 하나로 바로 써볼까? 일단 분수가 합쳐졌는데 마이너스 튀어나왔으면 말했지 밑에서 i가 나와서 그게 이제 실수화되면서 생기는 거잖아. 따라서 분모는 음수. 이때 분자까지 음수가 되면 여기도 i 나오고 여기도 i 나와서 약분돼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밑에만 음수고 위에는 양수여야 해. 그 다음 이제 등호 결정을 하는데 딱히 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0이어도 되는데, 즉 여긴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데 여긴 붙이면 안 된다. 왜? 분모에 있는 수니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둘 다 and, 그리고로 연결시켜줘야 되고. 따라서 얘가 지금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a가 4보다 작다니까 최종적으로 합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얘랑 얘는 또는이야 그리고야? 당연히 그리고지. 문제에서 두 등식을 둘 다 만족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요 흰둥이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하지 않았어? 마이너스 1부터 4고 여기 구멍하고 색칠 구분 잘해줘. 마이너스 1쪽은 색칠. 근데 4쪽은 오픈이지. 4쪽은 빵꾸. 그럼 접히는 부분은 여기겠네. 최종 결론은 이게 정답이네. 그럼 이 안에 정수 1, 2, 3, 3개. 그 다음 226번. 이거는 뭐 딱히 그냥 다 계산 잘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아마 지난 시간에 안 보여줬지. 계산은 그냥 직접 다 해야 된다. 뭔가 규칙이나 뭔가 패턴 이런 게 있을 거거든. 따라서 진짜로 차근차근 대신에 이제 보기 좋게 Z1도 위에 써있지만 내가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 Z2도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Z2는 Z1의 켤레복소수에다가 곱하기 i를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i 마이너스 i 제곱 따라서 1 플러스 i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은 다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맞지?
그래서 나는 계산 결과만 써줄게요. 한번 본인이 계산한 거 보고 확인해봐. 저 틀렸네? 그랬으면 이제 본인이 푼 거 보고 찾아. 어서 틀렸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i. 세제곱이 된다. 3번, 4번, Z4. Z4가 마이너스 1 플러스 i. 얘가 아마, 근데 이럴 수도 있어. 막 규칙이 나오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 꾸준하게 계속 계산해 나가야 돼, 어차피. 그러면서 당연히 중간에 계산 한 번 틀리는 순간 답은 답대로 안 나오고 시험 시간 다 버리는 거야. 계산 특히 눈 크게 뜨고 신경 잘 써야 돼. 그 다음 Z9까지 가야 이제 뭐가 좀, 그치? Z9까지 가서야 좀 이제 1 플러스 i가 다시 나왔어. 그러니까 따지면 얘는 지금 몇 바퀴? 8바퀴. 맞아? 두 개씩 똑같지? 똑같고. 아마 그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시간적 여유 혹은 계산 이런 거 검사 위해서 한 번 더 계산해보면 이것까지 확인돼서 확실하게 규칙 파악을 딱 할 수가 있다. 됐나? 이럴 수도 있어. 규칙이 막 맨날 한 3바퀴, 4바퀴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럼 결국 1번은 진짜로 다 구해서 더한 셈이 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더해. 다 더하면 몇이야? 0 아니야? 0이지? 0이네. 그 다음 2번이 이제 문제네. Z100을 구하래. 그럼 Z100은 과연 뭐랑 같을까? 그거부터 봐야지. 얘가 몇 바퀴 반복이야? 8바퀴 반복이지? 그럼 항번호 100번이면 8로 나눠서 8바퀴씩 몇 바퀴 도는지 찾아야 되니까 8로 나눠줘야 되겠지? 나머지가 4네? 나머지가 4라는 얘기는 다 돈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요놈이란 얘기. 됐지? 됐지? 이렇게 반복성에 따라 잘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잠깐만. 이거 했잖아. 했지? 이거 풀어줬지, 참. 이거 다시 푸신 분들은 나처럼 따라서 했니? 잠깐 이거 얘기만 딱 확인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규칙성을 찾고 싶으면 방법이 크게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랬지. 일단 얘 따로 계산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제곱분의 1 따로 계산해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이렇게 계산을 다 제각각 해가지고 빼기인 걸 조심해서 계산할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얘랑 얘는 빼야 되고 얘랑 얘는 더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 그지? 근데 별로라 그랬어. 왜냐면 니들도 헷갈리잖아. 일관되게 쫙 더하기가 돼야 뭔가 좀 규칙이 보일 텐데 막 언제는 뺐다가 언제는 더했다가 이러면 헷갈려 버려. 그래서 아예 그냥 어떻게 해라? 그때 내가 이렇게 풀어줬지. 그냥 저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얘네를 찾는다라고 방향성을 잡으라 그랬어. 그치? 맞지? 그치? 즉, 저 FN이라는 저 힌트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찾아야 너네들도 규칙이 찾기가 편할 거야. 그냥 이거랑 얘가 더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이 세제곱분의 1이 더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4제곱분의 1이 더해져 있는 거고, 이런 시선으로 그냥 얘네를 찾아버려라 라고 했지. 그치? 이래야 아마 규칙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결과만 써주면 얘가 아마 계산해보면 i,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i,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다음 바퀴에서 다시 i로 돌아와서 4바퀴 도는 애였어요. 됐지? 좋아. 그럼 이제 다음 장. 이제 뭐 문제상으로는 이제 딱 하나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문제상으로는 지금 이제 이거 하나 남았지? 이 복소수 진입 판단이 이제 애들이 가장 머리털이 빠진다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외워서는 처리가 안 되거든. 계속 말했지만 이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그 기술 자체를 익혀서 그때그때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잘 이해하고 실전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마 책에만 있을 거야. 이건 116쪽에 뭐 편례복소수, 성질, 진입 판정 쫙 나와 있지? 쭉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 많이 있어. 거기에 추가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는 느낌으로 잘 훑어봅시다. 이 중에
암기를 해야 될 거는 하나도 없어. 이건 우리 많이 보던 거지. 암기를 해야 될 건 하나도 없고 외워지는 건 상관없고. 됐어? 근데 이거 많이 썼던 거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단순한 힌트 있으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A, B를 실수 2개를 이용해서 형태 잡고 집어넣어서 아래 것처럼 푸는 거라 그랬어. 그치? 맞지? 많이 앞에서 많이 다뤘던 거. 됐냐? 됐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것도 뭐 했던 거잖아. 복소수가 순어수다. 그러면 A가 0이며 B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써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걔네들도 같이 들어있네. 요 2번 라인에 얘네들도 지금 같이 들어있는 거지. 제곱하면 음수, 음의 실수. 제곱하면 양의 실수. 그 다음 제곱하면 실수. 대표적으로 제곱해서 많이 물어보는 형태가 요 세 가지. 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는 결국 Z가 순어수다랑 같은 힌트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맞지? 그리고 얘는 양수기 때문에 실수인데, Z가 실수인데 0은 빼야 된다 그랬어. 왜냐면 0은 제곱하면 양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 요게 이제 크게 따지면 원래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보통을 풀지. 즉 첫 번째 얘가 순어수인 경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실수인 경우, 이렇게 그냥 두 가지. 원래는 이제 양의 실수, 세 번째 0 그랬지만 그냥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놓고 풀어주면 된다 그랬지. 그치? 여기에 0 포함이야. 여기는.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는 0이 들어가면 제곱하면 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빠지지만 여기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기에서는 0이 포함돼요. 맞지? 그걸 잘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 밑에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아예 그냥 진짜로 다 이렇게 증명을 해놓기도 했는데 뭐 참고 삼아 한번 궁금하면 봐주십시오. 뭐 딱히 크게 중요하진 않고. 됐냐? 그 다음 또 이제 이런 것도 좀 문제 풀다가 보면 못 알아보지 말고 이거 갑자기 저러면 저건 뭐예요? 그런데 저게 뭔 소리야? 제곱하면 음수라고 부등식으로 바꿔놓은 거 아니야? 그치? 제곱하면 음수다.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이런 거. 됐지? 그 다음 여기 있는 3번도 뭐 딱히 외운다기보단 제바가 이거고 마이너스 제시면 이렇게 되니까 하고 즉석에서 너가 이렇게 등식 세워보면 바로 힌트를 어떻게 쓸지 나오지. 바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소멸되는 게 BI. 얘가 이제 남아서 2A는 0이니까 A가 0이구나. 그냥 이게 다지. 됐냐? 즉 A가 0이란 얘기는 주의사항, A가 0이란 얘기는 얘가 사라지는 거야. 맞아? 그리고 B는 어떠한 힌트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갔어. 맞지? 그러니까 A가 0이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어수요라고 하면 안 된다.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이런 걸 세세하게 잘 봐야 돼서 애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헷갈려 하지. 됐냐?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마 예시 나와 있을걸? 즉 방금 보여준 이 조건, 이 A가 0이라는 조건인데 이거이면 Z가 순어수다라고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에 나와 있으면 이거는 거짓. 그지? 왜? 방금 보여준 대로 Z이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이런 걸 세밀하게 잘 따져서 푸셔야 됩니다. 됐지? 근데 이제 이러면 순어수면 이거다. 거꾸로는 말은 되지. 거꾸로는 말이 되지. 됐냐? 왜? Z가 순어수래. 순어수란 얘기는 얘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순서가 바뀌면. 그치? 맞지? 저거는 맞지. 됐냐? 나중에 이제 명제 가면 뭐 명제, 역, 대우 뭐 이런 걸 이제 뭐 배우게 될 텐데 뭐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의미, 한글 알잖아. 국어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됐지? 그 다음 임의의 복소수 젯에 대하여 다음 것들은 다 실수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쓰면 된다. 이건 보면 알 거 아니야. 아직은 상상이 안 되나? 안 되면 좀 써보고. 당연히 얘랑 더하면 i가 사라지니까 2a 실수 맞잖아. 그치? 그래서 저런 건 그냥 직접 해보시면 된다.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것도 그냥 확인해 보면 되잖아.
오래 걸리지 않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워지는 건 좋다 그랬지. 얘가 그래서 결국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i 없잖아. 실수 맞지? 그런 식인 거야. 됐냐? 얘는요, 얘는 자, 얘도 이대로 전개를 시켜봐. 다항식처럼 전개해도 돼. zet을 a 플러스 bi로 갈아 끼기 전까지는 그냥 다항식처럼 계산 가능해. 그지? 그래 놓고 잘 보면 결국 얘 구성은 z과 z바의 곱이랑 z과 z바의 합이랑 더하기 1로 구성되어 있거든. 당연히 실수지. 요게 실수고 얘도 실수잖아. 그럼 실수지. 맞지? 또 그냥 무작정 집어넣는 건 또 아니란 얘기야. 그냥 이거 그거 넣어라 그래 선생님이 그러면서 bi 넣고 여기 마이너스 1 있는 거 이걸 다 전개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다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 얘는 또 집어넣어?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를 다 집어넣어? 아니지. 저대로 가지고 놀아도 충분히 실수인 거 유도할 수 있어. 통분해보면 되잖아. 분수 더하기 분수는 할 게 통분밖에 없지. 그런데 이거 실수니까 실수 이래야 되는 거지. 그치? 됐지?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얘는 다시 넣어? a 더하기 bi로 넣어? 아니, 니네들 곱셈 공식. 근데 z과 z바 더한 거랑 z과 z바 곱한 건 실수잖아. 그럼 실수 빼기 실수니까 실수네. 찾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됐냐? 이건 또 넣어야지. 이건 넣어볼 만하지. 왜냐면 계산이, 아이고, 가로치자.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럼 보면 a가 사라지고 2b, i가 남네, 괄호 안에. 근데 여기에 i가 한 번 더 덮쳐지면 실수되는 거네. 이렇게 잘 찾아내는 방법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달달달달달 암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됐지? 까먹고. 자, 얘는 순어수다 라고 나와 있을 때 이게 과연 참일까 거짓일까 할 땐 얘는 집어넣어서 내가 찾을 수 있겠네 하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때 나오는 바뀌어 있을 거거든. 그 상태에서 보고 찾아. 됐냐? 순어수야? 아닐 수도 있지. b가 0이다 란 조건, 여기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잖아. 야, 이런 거 계속 놓치지 않고 생각하면 돼. 너 0 아니야? 항상 의심해.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말을 아까 좀 헷갈리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정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거 동그라미야, x야. 그냥 딱 말해봐. 동그라미야, x야. x. 됐지? 니은. 그럼 이거는 동그라미야, x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얘도 x지. 그러니까 봐. 이거야, 이거. 얘는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인 거지. 순허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 x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x. 됐냐? 그럼 선생님 아까 이거는요. 이거는 이제 그냥 개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즉, 야, 이거 순허수 아니야. 실수. 즉 0일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여기 써 있는 거야. 알겠지? 그 헷갈리지 마. 됐지? 소개해 준 거야. z 빼기 z 반은 순허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주의하라고 써 있는 거지. 방금처럼 만약 진짜로 진짜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저렇게 나와 있어. 니은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러면 둘 다 틀리지. 됐지? 둘 다 틀리지. 그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 따져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z 곱하기 z바가 0이다.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z 곱하기 z바가 별거 없이 a 플러스 bi로 세팅하면 이거일 거야. 그치? 즉 얘가 0이라고 준 거네. 맞아? 그럼 a와 b는 애당초 정의 자체에 그 z 잡을 때 실수로 잡지? 실수로 잡으면 제곱 더해서 0이면 각각이 0 맞지? 됐냐? 그래서 z는 0이다. 당연히 나오는 거야. 당연하게 나오는 거야. 그치? 외우는 게 아니라. 됐죠? 그리고 방금 밑에도 있을 건데 미리 얘기해주면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얘가 0이다 할 때 얘도 0이고 B도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A, B가 실수여서 그런 거야. 됐지? 실수여서 그런 거야. 아마 밑에 문제로 있을 텐데 만약 복소수로 잡힌 복소수 알파, 베타로 합시다.
복소수로 잡힌 알파 베타 가지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이거를 알파가 0 그리고 베타가 0이다 라고 말하면 이건 틀려. 알겠지? 왜 안 돼? 얘가 왜 0, 0인지를 이해하면 되지. 얘가 왜 0, 0이냐? 왜 실수 제곱 더해가지고 0이면 왜 반드시 0이어야 돼? 실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안 나오잖아. 그럼 이거 0 되려면 0, 0밖에 없지? 만약에 얘가 양수 뭐 1 이런 거 나왔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이건 왜 안 되는지 알겠지? 왜? 복소수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복소수에서는 안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거를 다 이해하고서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됐지요? 그 다음 이런 건 절대로 외울 거 아니고 이런 건 절대로 외울 게 아니고 z-1의 제곱이 실수가 되는 복소수 z는 실수 또는 이거다. 외운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이거 그럼 이제 집어넣어서 할까? 이게 제곱되어 있는 거지. 그럼 a-1이 실수 부분이고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다는 얘기지. 맞아? 그래서 저거를 진짜로 다 제곱해서 해도 되긴 해. 아마 밑에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지? 맞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자네들이 이런 것도 봐봐. 결국 뭔가 모양이 z-1로 바뀌긴 했지만 앞에서 한 거 제곱해서 실수일 조건이 뭐였지? 이 세팅이라고 한다면 제곱해서 실수일 조건을 내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줬잖아. 얘가 순허수거나 아니면 얘가 그냥 실수이거나 이렇게 나눠줬지. 0 포함, 여기에 0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순허수일 조건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실수일 조건이 그냥 A는 됐고 B가 0이다. 이렇게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식이 제곱했더니 실수가 됐대. 그 말은 얘가 방금 보여준 대로 첫 번째 순허수거나 두 번째 그냥 실수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zet이 아니라 이제 z-1로 돼 있을 뿐이지 어쨌든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다 라는 얘기는 그 자식은 순허수거나 실수다 이 조건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z-1로 잡혔으니까 얘를 평범하게 이렇게 세팅을 한다면 z-1의 형태는 잡아줘야지. 그럼 얘는 실수 부분이 이거일 거고 허수 부분이 이렇게 될 건데 이 자식이 1번 순허수가 되려면 A가 1이고 B가 0이 아니어야 되고. 맞지? 그게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맞지? 그냥 실수이려면 그냥 B가 0이면 되고. 근데 B가 0이다. B가 0이란 얘기는 그렇지. 실수. 그게 여기 써 있는 거. 되냐? 그냥 이렇게 그대로 약간 빼기 1 붙여놨을 뿐이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빼기 1 저거 외워서 뭐해? 빼기 2 하면 그럼 또 그거 다시 외울 거야? 그냥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고서 쓰시면 된다고. 됐지? 됐지? 결국 얘 본체는 이거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가 됐다라는 말은 이 자식은 순허수 아니면 실수. 이 틀을 갖다 쓴 거야. 그치? 됐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밑에 7번. 그러니까 요게 딱 실수랑도 비슷한 성질이긴 한데 요거는 아마 과정 이거 유도를 만약에 해야 된다. 만약에 빈칸 채우기 이런 걸 물어봤을 땐 과정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정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있잖아. 실수 얘기 먼저 해볼게. 그러니까 실수 쪽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나온 거. A와 B가 실수인데 제곱하면 0이야. 이러면 A는 0 그리고 B는 0. 요거 실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원리. 실수에서 둘이 곱해서 0이다 라는 얘기는 이거 이제 실수에서 주로 쓰는 거지. 맞지? 2차 방정식 푸는 원리잖아. 얘가 0 또는 얘가 0. 맞지? 그치? 그러니까 복소수로 넘어오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복소수로 넘어오게 되면 과연 이게 똑같이 될까? 아까 이제 그걸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복소수로 넘어왔다.
뭐 보통 A, B를 만약에 복소수로 잡혀 있다. 얘는 안 되는 거 아까 보여줬지? 얘는 안 돼. 방금 보여줬지? 얘는 될 것 같아? 가 나와 있는 거야. 이게 된다고 돼 있지. 된다고 돼 있지. 그지? 아, 저기 실수처럼 곱하면 0이니까 개별적으로 0이겠구나. 된다고 결론처럼 나와 있어. 맞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알고 쓰면 되는데, 유도하는 방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얘가 유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유도하려면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갖다 박으면 되지 않나요? 이러면 좀 복잡해질걸? 딱 봐도 문자 4개라서 곱하면 AC-BD 플러스 AD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아니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이 등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싶으면 양변에 알파, 베타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 시작만 알고 있어도 안 까먹을 거야. 시작만 기억해. 얘를 유도하는 방법. 등식의 성질로 양변에 저걸 곱해주시면 바로 끝납니다. 됐나? 곱해보면 어떻게 돼? 그럼 여기는 뭐 어쨌든 0이고, 여기가 이제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로따로 찢어서 켤레 복소수도 2개로 분리해서 잘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냐? 그치? 근데 이게 뭐였지?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는 거지. 자, 이제 다시 잡아보자. 알파를 A 플러스 BI라고 잡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고 잡으면 이게 뭐였어? 저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잖아. 맞아? 옆에 베타랑 베타 바랑 얘랑 얘 켤레 복소수랑 곱하면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되지. 맞아? 이러면 이제 니들이 알던 실수로 돌아왔어. 그러면 어쨌든 실수에서는 곱해서 0이면 얘가 0 또는 얘가 0 가능하지. 중간에 또는이지. 즉 이래놓고 둘로 쪼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즉 얘가 0이거나 또는 이게 0이다. 얘가 0이면 그럼 이제 A와 B는 실수니까 이거 그리고로 이거 가능한 거지. 여기도 그리고로 이거 가능한 거지. 즉 A가 0, B가 0이라는 얘기는 저 짝에서 알파가 0이라는 결론이고 이거는 베타가 0이라는 결론이며 이 중간에 접속사는 또는이야. 얘 또는 얘 이렇게 나오는 거. 됐지? 과정 자체는 알고 계시고 결론은 실수처럼 곱해서 0이면 0 또는 0이구나.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됐지? 됐지? 그 다음 8번에 다 나와 있네. 8번은 뭐 계속 했던 거라 딱 보면 바로 알지?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거 아니냐? 이거 첫 시간인가? 이거 0이라고 그냥 신나게 알파는 0, 베타는 0 하지 말라 그랬지? 첫 시간부터 말한 거잖아. 그지? 실수 조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복소수라 돼 있잖아. 복소수라 돼 있으면 이거 거짓. 됐지? 그 다음 요거는 아까 보여준 거.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저게 복소수야? 0 아닐 수도 있어. 거짓. 됐지? 그 다음 이런 9번 같은 것도 외울 게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 얘를 증명해내나 하는 그 과정, 그 기술을 익혀서 실전에서 얘가 또 바뀌어 있을 때 써먹어야 될 거야.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고. 이건 아니야. 3개나 잡혀 있으니까 그럼 알파를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 뭐 이렇게 잡지 말고 셋 다 잡지 말고 그냥 이게 실수다 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다. A라고 해봅시다. 베타 더하기 감마가 실수다. 감마 더하기 알파가 실수다. 이렇게 잡아놓고 뭐 약간 다 더하는 거 아니야. 유도하는 방식도 너무 간단하니까 이런 식으로도 식을 써낼 수가 있는 거지.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 양변 2 나눠주면 이렇게 되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건 이렇게 된다. 맞지? 실수 더하기 실수 더하기 실수를 2로 나누면 실수지.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밑에 보기랑 다음 장이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시간은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노말 쪽도 문제를 좀 몇 개 풀어줄 겁니다. 노말 쪽 풀어준 거는 다시 푸실 때 까먹으면 잘 봐. 자, 보기 1번. 항상 실수인 것을 고르시오. 빨리 고르자. 이건 밑에 보지 마. 퇴. 디귿은 뭐 기억니는 됐고 디귿은 뭐 다 암산 중이야?
근데 얘는 형태를 보면 얘는 잡고서 그냥 집어넣어서 충분히 계산 가능하지? 계산이 그렇게 안 복잡하지? 그냥 형태 잡고 집어넣으면 더해! 더하면 뭐야? 2a. 여기 빼 있잖아. 빼면 뭐야? 2bi네. 이러면 4ab이네. 됐냐? 그럼 따라서 그러니까 항상 실수인 걸 고르래. 근데 이거는 순허수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어서 땡. 됐지? 왜? A, B가 0일 수도 있지. 0 아니래? 그런 말 없지? 그래서 땡. 그래서 디귿은 땡. 리을은 위에도 나와 있는 거지. 그냥 통분하면 바로 나오는 거. 됐지? 자, 보기 2번은 뭐 그냥 뻔한 내용이라 됐어. 넘어가. 다음 장. 그래서 여기 마지막. 밑에 해설, 보기 없지? 뭐야, 말고. 보기 없기! 여기만 봐! 컨닝 금지. 이미 봤나? 안 돼. 컨닝 금지. 여기만 봐. 보고 맞춰보자. 자, 일단 1번은 어렵지 않네. 1번은 맞아, 틀려.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다. 내가 오타 말해줬지, 이거. 1번은 맞아, 틀려. 1번은 맞다. 그냥 Z에서 알파로 바뀌어 있을 뿐. 직접 집어넣어서 A 플러스 BI 형태 잡아보면 되지. 이건 바로 나와. 좀 이렇게 끄적끄적 거려봐야 돼. 바로 나오지? 바로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나 봐. 약간 그러니까 이제 복소수라 그래도 이제 어쨌든 등식이야. 우리가 그 막 문자로 1단원에서 막 문자로 A-B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거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B로 잘 정리해서 B 대신에 집어넣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똑같이 해도 돼. 등식은 똑같으니까. 알파가 베타 바래. 바꿔봐. 바꿔보면 알 거 아니야. 알파가 베타 바다. 그렇게 시선을 가져가도 되잖아. 알파가 베타 바다. 그러면 실수 맞잖아. 그치? 2번도 맞아. 됐지? 일단 3번. 3번이 이제 틀렸지. 바로 보여준 거.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제곱했더니 0이래. 근데 좀 알파 베타가 복소수 범위잖아. 얘가 틀렸네. 얘는 실은 이거일 때,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봐봐. 그러니까 접속사 좀 조심해. 그러니까 이거만 보고 이거 선생님 이거 아까 전에 뭐 곱하면 0이면 맞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쉼표는 그리고야 이거. 확인 끝까지 잘해야 돼. 그치? 아까 전에 앞에 개념상 그냥 언제나 성립하는 건 이거였다. 아까 증명해서 보여준 거. 또는이었다. 맞아? 얘는 여기가 쉼표 찍혀 있으면 저게 그리고란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또는이랑 그리고랑 뜻이 다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럴 조건을 이제 요거 하나 준 거지.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방금 봤다시피 알파 대신에 베타 바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또는 이거 이렇게 써도 돼. 양변의 켤레 복소수 취하는 행위 해도 되죠. 양변의 켤레 복소수를 취하게 되면 이 힌트는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서 베타 대신에 넣어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어. 됐나?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 이렇게 되는 그거잖아. 따라서 이러면 알파가 0이 맞지. 맞아? 그럼 알파가 0이면 알파가 0이면 베타 바도 자동으로 0이라 베타도 0 맞지? 즉, 이 조건 하나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둘 다 동시에 0이 되는 게 맞아. 됐지? 이런 걸 세밀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대충 흘겨보면 안 돼요. 그 다음 5번도 그러니까 이런 조건 붙어있는 거 세밀하게 잘 봐야 돼. 물론 지금은 뭐 이미 3번이 답이 나왔지만 모른 척하고 풀어보자고.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유의미할 수 있어. 잘 놔두시고 더하면 0일 때 알파 베타가 순허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따라서 이거는 베타 대신에 알파 바를 넣어보면 되겠네. 그럼 얘는 이제 알파 하나만 세팅을 잠깐만 해볼까? 알파를 이렇게 A, B 실수로 세팅을 하게 되면 더해. 얘랑 얘 켤레 복소수랑 더하면 2A지. 따라서 2A가 0이기 때문에 A가 0이다 라는 확정 결론이 나네. 그럼 저 알파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다가 되는데 맞지? 이게 끝이라면 B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맞지?
B가 0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조건이 확인이 되네. 0은 아니래. 그럼 지금 추가 힌트로 얘도 붙어 있는 거네. 저 앞에 알파가 0이 아니래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알파는 확실하게 순허수가 맞고, 알파가 순허수면 어디 갔어? 알파가 순허수면 요 관계식에 따라 베타도 순허수 되겠지. 맞니? 왜? 알파가 bi면 알파 반은 마이너스 bi고 0 절대로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게 베타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b가 0이 아니다. 계속 살아있으니까 베타도 순허수 100% 맞지. 됐지? 이렇게 세밀하게 잘 봐주셔야 된다. 아시겠지? 230번 한번 해보시는데, 네, 풀어주긴 할 건데, 그 230번 프리노트에, 오타라고 해야 되나? 확인 좀 잠깐만 해봐. 그 짝대기가 좀 이렇게 이륙해 있지. 좀 내려라. 여기다 붙이면 돼. 그 니은 쪽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냥 니은은 그때 거기 써 있는 대로 이거 맞고, 짝대기가 막 여기 막 올라가 있잖아. 아니야. 이거야. 됐지? 자,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 이런 힌트 잘 봐야 된다고. 실수가 아닌이라고 써 있지. 그리고 여기 관계식 하나 있고. 그래서 다음 중 항상 100% 언제나 누가 봐도 실수인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지? 일단 기억부터 볼까? 기억은 맞을까? 틀릴까? 기억. 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바다라는 힌트는 이대로 알파를 마이너스 베타 바로 갈아 끼우는데도 쓸 수도 있고,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요런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기억을 보면 이게 좀 바뀌었거든. 근데 아까 알려준 대로 이게 성립하면 당연히 양변에 동시에 켤레 복소수 취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그랬지? 등식의 성질. 양변에 똑같은 짓 하는 건 언제든지 괜찮아. 그럼 이렇게 켤레를 취하게 되면 0은 켤레에 취해봤자 그대로고, 요거는 이제 따로따로 붙으면 여기 붙을 거고 여기 붙을 건데 켤레 두 번 붙으면 제자리지. 기억은 참이네. 됐나? 됐지? 기억은 참. 니은은 아마 넣는 걸 써야 되지 않을까? 그치?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바를 넣기. 이걸 니은은 아마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겠네. 이렇게 그때그때 사용되는 기술을 잘 보시고 적재적소에 잘 쓰시란 얘기야. 그럼 얘는 베타 마이너스 베타 바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도 잠깐 세팅 정도는 해줄까? 베타만 잡아도 되는데 그냥 둘 다 잡아놓고 해볼게. A, B, C, D는 실수로. 그러면 요거 계산해보자. 뭐냐?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넣어서 하는 거 맞지? 넣으면 둘이 빼면 뭐야? C 플러스 DI랑 C 마이너스 DI를 빼게 되면 C가 지워지고 2DI가 납니다. 그럼 여기 I가 한 번 더 들어가면 이거 I 사라지는 거 맞지? 실수 맞지? 100% 맞지? 그래서 기억 정답에 니은까지 정답. 됐냐? 디귿은? 디귿도 뭐 넣어봐야지. 알파 대신에 베타 바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지. 그럼 이렇게 되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베타 바의 제곱이다 라는 얘기네. 얘가 실수냐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네. 됐냐? 됐지? 얘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래? 이렇게 혼자 있잖아. 자, 베타 바는 이제 저기 C 플러스 DI 세팅이라면 이렇게 될 것이야. 됐지? 이거는 진짜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 C제곱 마이너스 2CDI 플러스 D제곱의 I제곱. 그럼 I제곱은 마이너스 1. 실은 이 마이너스는 뭐 넣든 말든 상관없지만 넣어주자.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CDI 플러스 D제곱. 실수부, 허수부 따로 구분해 볼까? 2CDI. 일단 완성해 놓고. 뭐 구하는 거였지? 항상 실수여야 해. 따라서 이게 100% 0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맞아? 조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고 되어 있어. 실수가 아닌. 그러니까 둘 다 실수는 때려 죽어도 아니란 얘기는
B 살아있다는 얘기지. 이것까지는 괜찮지. 여기는 D가 0이 아니어야 돼. 이것까지는 확정이야. 그치? 근데 여기 C도 있거든. 맞아? 근데 C가 있기 때문에 이건 날아갈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C는 아무리 봐도 C는 조건도 추가되는 거 없지. 됐어? 그러니까 항상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됐지? 그냥 이렇게 식 찾아서 쓰는 거야. 됐냐? 실은 여기 C가 없었어도 이렇게 이 D에 있었으면 이러면 이거는 그냥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확정이지. D는 0이 아니라고 박혀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C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래 되는 거고. 됐지요? 마지막 리을은? 리을은 어때? 마지막 리을. 뭔가 버전이 안 맞잖아. 얘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소나기에는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럼 나 아까 알려준 대로 양변에 켤레 한 번 더 취해서 쓰면 되지 뭐. 뭐 위에를 바꾸든 아래를 바꾸든 뭐 이렇게 쓰자. 알파 바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면 돼. 아, 마이너스 1이네. 이러면 저건 실수 맞지. 되냐? 자, 243번도 먼저 한번 딱 볼게요. 그러니까 복소수에 넘어가면 베이직은 뭐 잘 풀어서 가지고 와서 질문하시고 그냥 쫄면 여긴 이제 문제 못 풀어. 아이 저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쫄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풀 수 있는 문제 수는 적어진다. 계속 보여줬지만 얘가 뭔 소리인지 알아내려면 Z 형태 잡고 집어넣어서 한번 등식을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 그지? 심지어 저기 Z을 더 쉽게 실수 부분은 A고 허수 부분은 1로 잡아주기까지였네. 뭐야? 집어넣어. 확인해봐.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하면 그냥 Z인 상태로 가지고 놀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복잡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맞아? 그대로 집어넣어 보고 아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이제 알아내야지. 수학은 알아내는 과목이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암기 과목처럼 쓰는 게 아니지. 알아내야지. 뭔 소릴까? 그러면 i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럼 이 식을 또 이제 어떻게 바꿀까? 당연히 이제 좀 한쪽은 분수고 한쪽은 분수가 아닌 형태로 돼 있으니 아 분수도 좀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2i 곱해서 넘겨줍시다. 복소수의 상등 쪽으로 가줘야지. 좌우변 항등식 만들듯이 좌우변 똑같이 실수부 허수부 만들어 놓는 이 형태로 최대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랑 얘랑 먼저 곱하면 저거 2죠.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i 제곱 때문에 2. 그 다음 2ai 이렇게 되겠네. 이쪽도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잘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네. 아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날아가 버리고 따라서 a 제곱이 3. 아 a 제곱 구하랜다. 그대로 답이죠. 3. 됐지? 저런 거 이제 겉모습 쫄지 말고 잘 달려 드시고요. 244, 45 특이사항 없고 46번 해볼게요. 자, 46번도 저기 뭐 이상하게 보이는 식이 하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자. 1 플러스 i 분의 루트 2i가 일단 내 눈에 앞에 딱 있네. 그러니까 일단 얘는 뭐 해봐야 돼? 그러니까 저기 실수화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실수화 시켜보는 작업 해봐야지. 대체 얘가 뭘까? 그러면 이제 밑에는 2가 되는 거 바로 되지요. 위에는 루트 2는 놔두고 i만 잠깐 이렇게 쏙쏙 집어넣어보자. 그럼 i 마이너스 i 제곱이라 요게 플러스 1이 되지. 보기 좋게 좀 써보면 2분의 루트 2에 1 플러스 i 형태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봐야지. 아, 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단순해지는 애야? 여기 보면 알잖아. 말했잖아. 제곱하면 단항식 되는 애지. 맞아? 제곱하면 단항식 되는 애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지수 n을 제곱시켰을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좀 알고 시작해야 될 거야. 요걸 보고 지금 zn이 정리해보면 2분의 루트인데 이런 것도 이제 막 거듭 제곱을 할 때는 이런 센스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 2분의 루트이면 이거 유리화하기 전이 루트 2분의 1이지. 맞지? 이게 유리화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가 계속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래야 돼. 그치? 물론 이대로 해도 되는데 이것도 좀 센스 있게 이렇게 고쳐놓고 하면 계산이 좀 편하겠네. 맞아?
따라서 지금 Zn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데 자네들이 여기서 특이사항을 아는 거죠. 아, 근데 얘는 제곱하면 뭐가 있는데? 정도. 그지? 해보는 거야. 뭔지.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알다시피 여기 분자 부분 요거 양 끝에 1하고 i제곱이랑 지워지고 중간에 2i만 남지. 그럼 이거 결국 뭐야? 맞아? 즉, 이 힌트를 보고 지금과 같은 기술들이 계속 기술들로 적용자, 실수하는 기술 썼고, 그 다음 이렇게 실수 부호수부가 똑같으면 제곱하면 단항식 된다라는 두 가지를 쓴 거지. 두 가지를 써서 자네들이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알아낸 거야. 요 자리가 이제 밑에, 정의상 밑에 써있지만 지금 얘 위치를 보면 계속 제곱을 해나간다 보면 될 거고, 그럼 아마 이런 애들이 이제 쭉 뭐가 있겠네. 까지 쭉 나올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중간에 5, 7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까지 저거 하나만 가지고 쭉쭉 발굴해내야지. 그치? 그치? 그러다 보면 이미 막 자연스럽게 뭐가 하나 풀렸을걸? 저기 뭐야? 아, 안 보여. 기억 뭐야? 아, 이거지? 기억. 이거 마이너스야. 아, 기억 정답. 니은 6제곱이랑 마이너스 Z 6제곱이 뭔데? 이거잖아. 6제곱이 마이너스 i고 얘가 i니까 둘이 부호 반대인 관계 맞지? 그치? 니은도 맞았네. 디귿. 자, 이제 저거 이제 1부터 8까지인데 우리가 찾은 거 이 짝수 번호들만 이렇게 되는 걸 알았거든. 그럼 1, 3, 5, 7, 9는 어떻게 할래? 자, 다시. 지금 디귿에서 이 짝수들은 이미 해결됐어. 저 규칙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 짝수 제곱한 애들은 우리가 계산 결과를 충분히 알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홀수인 애들 어떻게 처리할 거야? 저 2, 4, 노란 건 0이야. 0 맞지? 노란 건 0이야. 그건 됐고 여기 여기 하얀색 하얀 애들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죠. 뭐 계산하죠. 뭐 하면서 세제곱하고 계산해? 물론 그렇게 계산을 해도 계산을 틀리지 않으면 뭐 답은 나오겠지만 조금만 머리 써봐. 어떻게 하면 돼? 이게 결국 밑에 쓰여져 있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지금 제곱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되는 거 아니야. Z3은 Z1과 Z2의 곱이다. 얘는 지금 이런 게 되는 거지. 이 문제에서. 맞아? 됐지? 그치? 왜? Z3이라는 건 이 세제곱 얘 지수 위치 때문에 그런 거지. Z3이라는 건 이거란 소리고, 그럼 이거란 소리는 얘는 1제곱 곱하기 제곱이라고 봐도 되잖아. 그러니까 Z1하고 Z2잖아. 지금 이렇게 지금 시선을 봐도 되지. 그러니까 홀수들을 그냥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짝수들로 까주면 되겠네. 즉 얘는 냅두고, 얘는 놔두고, 노란 건 이제 다 뒤졌으니까 됐고, Z3를 Z1, Z2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짝수 처리가 가능하지. Z5는 그럼 Z1에 Z4, 그 다음 Z7은 Z1에 Z6이라고 바꿔주면, 그럼 이게 다시 Z1 더하기 Z1도 묶어버립시다. Z1으로 싹 묶어내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짝수로 표현을 바꾸면 되지 뭐. 그러면 대신에 이제 1이니까 1하고 이거 4개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1까지 포함하면 쟤도 0이네. 디귿. 결론 0이네. 됐냐? 자, 그 다음 리을 이거 이제 좀 익숙해질 친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 아마 지난 시간에 풀어줬고 아까 내가 딱 띄워놓고 풀어주진 않았지만 거기도 있었잖아. 어디 갔냐? 이 표현 이제 조만간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야. 됐어? 간단히 말해 얘는 네 바퀴 반복이란 뜻이라 그랬지. 맞아? 왜? 아니 너 그때 내가 그래서 수업 끝나기 직전이잖아. 그냥 직접 넣어가지고도 보여줬지.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그냥 직접 보여줬지. 단순하게 보면. 맞아? 뭐 평행이동 그쪽 개념을 써도 되지만 일단은 뭐 자연수니까. 넣다 보면 결국 F5는 F9랑 같고 이런 식으로 쭉 4칸씩 2, 6, 10, 14 이렇게 반복되는 뜻이라 그랬어. 맞아? 그러니까 방금 얘도 지금 표현만 바뀌었지. 크게 써줄게.
얘랑 얘랑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8칸씩 반복이란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지금 보면 우리가 딱 아까 Z8까지가 1인 거 알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Z9부터는 다시 도는 거 맞지? 맞냐? 맞네. 리을도 정답이네. 됐냐? 그 다음 옆에 200 밑에 옆에야 밑에 항상 247번에 2번 이런 야 그 84쪽 기술들 다시 잘 연습해 왔지? 84쪽 기술들 잘 연습해 왔지? 이거 집어넣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숫자가 더 무식해졌네. 2025 맞아? 저 좌측에 있는 거 저거 I 소거시킬 준비해야 되는 84쪽 기술 쓰는 거야. 그치? 바로 2번을 좀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Z1하고 Z2하고 몇 제곱을 했을 때 동시에 똑같아지냐 이걸 물어보고 있거든. 맞아? 그런데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딱 보고 눈치는 까야 된다고. Z1 그냥 이 생김새만 보고 알아야 돼 이제. 얘 어떻게 하면 특별해지는 애구나 라는 게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고. 됐냐? 실수화 시켜봐도 되고 이대로 해도 돼. 아까는 실수화 시켰지? 아까도 실수화 시켰으니까 지금도 실수화 시켜볼까? 분모 분자에 루트 1-i를 곱하게 되면 방금 본 모양이네. 뭐 여기가 빼기지만. 됐어? 그러니까 얘는 Z1은 제곱했을 때 특별해지는 애다라는 거 바로. 요게 이제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에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i지. 따라서 마이너스 i네. 아, Z1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되는 i. 됐냐? 그러니까 저렇게 i로 딱 떨어지는 거 하나만 찾아도 제 짝수 쪽 저건 다 할 수가 있지. 즉 Z1의 현재 상태 제곱하면 마이너스 i야. 그러니까 이제는 중간에 홀수 제곱도 그건 됐고 이런 4제곱 얘네들 봐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4제곱. 양변을 제곱한다 봐도 되고 그지? 그럼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Z1의 6제곱은 그러니까 계속 마이너스 i를 곱해지는 형태라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치? Z1의 8제곱은 또 여기에다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라 1이네. 아, 얘가 1이네. 됐냐? 됐지?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서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해.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딱딱 맞으니까 얘네를 양변을 제곱했다라고 봐도 되지만 그냥 요 위쪽에 마이너스 i를 하나씩 곱했다라고 봐도 되지. 이게 z제곱이 이걸 곱한 거니까. 그치?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 i씩 곱해 나가면서 내려와도 되고. 뭐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잘 발견해내야지요. 그러다가 나중엔 거의 이렇게 이게 빨리 돼서 아, Z1 저거는 마이너스 i 하고 외워지는 건 좋고 외워지는 건 뭐 굳이 까먹을 필요 없지. 얘는 사실 이런 게 다 그거라니까. 얘가 아마 세제곱이 1일 거야. 나도 딱히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까 그 84쪽 기술 써요. Z2가 지금 저렇게 생겨서는 저거를 갖다가 뭐 제곱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뭔가 특별해지는 애가 아니지. 왜냐면 여기 실수부랑 허수부랑 숫자가 다르잖아. 그 제곱해서 특별해질 때는 실수부랑 허수부랑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2면 2 아니면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얘는 적어도 그건 아니잖아. 맞아? 그럼 제일 간단히 하는 방법은 아까 84쪽에서의 기술 요거 i를 한번 소거시켜 버리기 그쪽으로 빠져봐야지. 2를 넘기고 마이너스 1까지 넘겨서 84쪽 기술을 쓴다는 얘기야.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잖아. 그치? 저걸 무식하게 다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할 거야? 물론 그래도 되지만 그게 너무 무서워. 그래도 되긴 해. 계산 안 틀리면 뭔가 나올 거거든. 세제곱 때 뭐가 나올 거야. 근데 계산이 너무 길지. 그래서 84쪽 기술을 써보자고. Z2제곱 플러스 4Z2 플러스 1은 여기 뭐야? 마이너스 3 됐냐? 됐지? 자, 마이너스 3 넘기면 됐지? 4 날리면 어서 많이 보던 거 아니냐? Z2로 써있으니까 못 알아보려나? X로 써줄게. 얘 어디 들어있는 애 아니냐? 우리가 지금 막 거듭제곱,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거 찾아야 돼. 근데 요거 있잖아. 곱셈 공식에 어디에 뭐 들어있는 부분이지? 그지? 이 짝이 0 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해. 이게
또 이거 지금 이제 알려주면 이게 등식이 아니라 얘 혼자 써 있는데 갑자기 지금 알려주는 힌트 쓰고 앉아 있으면 안 돼. 등식이라 가능한 거야. 양변에 우리가 뭘 마음껏 곱할 수 있거든. 근데 얘 곱셈 공식에 요거 했을 때 뭐 들어있지? 양변에 x-1 곱하면 여기는 뭐 당연히 0이고 저장 뭐야? 저거 세제곱 빼기 1이지? 맞아? 그래서 세제곱이 1이야. 그러니까 나도 아까 전에 그게 나도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저거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아마 이거 얘도 세제곱하면 1이야. 이게 외운 게 아니라고. 나도 그냥 외워진 거야. 너네도 그렇게 되면 되니까 뭐 바득바득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형태가 나오는 저런 모양들은 자꾸 눈에 익혀주면 괜찮아. 양변에 z-1을 똑같은 원리로 곱해주면 이래 나오기 때문에 z2의 세제곱 빼기 1이 0이다. 그래서 z2는 세제곱을 했을 때 1이다 까지 찾아내면 오케이. 준비 끝. 됐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뒤에 슬슬 방정식 쪽 가가지고 막 배우다 보면은 아마 그때도 계속 가끔씩 등장할 거기 때문에 외워질 거야. 실은 얘가 0 되는 얘 근해 공식 쓰면 저거거든. 얘 근해 공식 쓰면 저거거든. 그치? 지금 딱 근해 공식 눈으로 써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암기가 아니라 이렇게 뭔가 특별한 아이다 정도의 인식만 있으면 많이 풀면 외워져. 알았지? 어쨌든 그래서 Z2의 특이사항은 세제곱하면 1이더라. 그러니까 세제곱하면 1이지 얘를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을 하던가 1제곱 저대로 놔두면 얘랑 같아질 턱이 없지. 생긴 것조차가 다른데 맞아? 실수부, 허수부 자체도 완전 다르잖아. 맞아? 얘네가 같아지려면 분명 뭔가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3, 6, 9, 3의 배수로 1이잖아. 얘 그 1 되는 거 딱 맞는 거 그거 찾아야 되네. 언제야? 얘가 1일 때는 언제야? 답은? 그 다들 막 하자 최소 공배수 맞아? 그지? 얘는 8제곱, 그 다음 16제곱, 8의 배수마다 1이고 얘는 3의 배수마다 1이니까 그 딱 최소 공배수 딱 만나는 첫 번째 순간은 24가 되겠네. 맞지? 됐지? 248번. 저런 거, 248번 저런 거 겁먹지 말고 일단 뭐 해봐. Z 정리 안 돼 있으면 계산할 거 계산하고, 허수단위 i가 포함되어 있으면 4바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4개씩 한번 더 해보고, 맞아? 그런 것까지는 다 해보고 별표를 쳐야 된다. 치더라도 백지로 가져오면 안 돼. 오케이. 얘는 더 이상 없고. 넘겨. 252번 이거 무조건 질문하겠지? 곧 이제 요 다음 2차 방정식 들어가면 슬슬 2차 함수랑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시 너희들 지금 공통수학 1단원의 첫 번째 1단원, 2단원, 3단원 쪽이 약간 식을 많이 가지고 노는 단원이라 내 자네들 그래프 실력들을 모르겠네. 너네들 그래프랑 잘 그려? 실은 고등학교 공통수학 1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을 꼽아라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를 다루는 여기가 고1 수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그거 약간 미리 보기인데 도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갑자기 지금 우리 그래프 좀 그려야 될 수도 있거든? 해봅시다. 일단 근데 그래프 그리기 전에 할 일은 하고 좌표 평면 위에 점이 하나가 잡혀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복소수가 잡혀 할 일은 있잖아. 어쨌든 선생님 제가 그래프가 약해서 이 문제 별표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해야지. 복소수 Z 잡혀 있고 제곱이면 실수다라고 돼 있는데 할 일이 좀 있지? 할 일 먼저 합시다. 제곱해서 실수면은 짠 나눠줍시다. 제곱하면 음수 즉 순허수이거나 그냥 실수거나 두 가지 딱 따져야 되지. 자, 순허수 될 조건은 x 플러스 y 이제 딱 정리돼 있죠. 이쁘게. 실수 부분이 0이어야 하고 허수 부분은 0이 안 돼야 하고 그 다음 실수가 될 조건은 그냥 저기 뒷짝이 0이면 되는 거지. 제곱하면 실수다라는 조건 잘 써주고 아니 뭐 대단한 그런 거 아니야. 즉 일단 복소수에서 배운 대로 조건 2개를 썼더니 우리 눈앞에 등식은 2개가 완성돼 있지. 얘 또는 얘 그지?
딱히 지금 좌표 평면에서 그림을 그릴 거라 얘는 아마 큰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중요한 건 도형이래잖아. 이 두 개 뭐야? 직선이지. 나 그릴 줄 알아? 야, 그래프 실력 좀 보자. 이 두 개 그려봐. 중학교 때의 그래프 실력 좀 보려고 잠시 지금 약간 간이태 내가 고쳐주기까지는 할게. 저 위에 직선은 그리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형태는 이거지. 첫 번째 게 이거고 두 번째 아래 게 이거는 잠시 내가 안 그래도 자네들 그래프 실력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이 문제는 이거 그림 잘 그려서 넓이 구하면 끝이긴 하거든. 한번 각자 좀 그려봐라. 그래. 뭐 무난한 사람들도 계시고 뭐 많이 날라간 분들도 계시고 그래. 뭐 어차피 곧 우리가 2차 함수, 2차 방정식 다루기 시작하면 그래프 마음껏 가지고 놀 거니까 그림 좀 그려봅시다. 자, 첫 번째. 앞으로 자네들은 좌표 평면에 화살표 표시 무조건 해라. 습관 들여놔. 화살표 표시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 배울 거 다 화살표 표시 안 해놓고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막 분수함수 그릴 때 막 점근선 긋고 막 이런 거 그리면서 이러면서 점점 뒤로 갈수록 선 많아질 건데 이제 거기서 네가 할 거야. 잠깐만 누가 X축이지? 어씨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X축과 Y축에 딱 화살표 딱 찍어놓는 습관 들여놓고 그냥 지나가면서 쓱 본 거야. 미리미리 이제 잡아주는 거야. 됐어? 지금부터 잘 습관 들여놔. 그 다음 두 번째로 갑자기 직선 강의를 하고 있네. 지금부터 직선을 떠들면 너무 말고 그냥 딱 포인트만 기억하고 넘어가자. 직선은 나는 항상 또는 1차 함수지. 직선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생각해 주면 된다. 일단 직선에 막 이런 거 있지 않냐? 세 글자로 뭐야? 기울기. 직선은 기울기와 딱 두 개로 정의가 되는 아이다. 지나는 점 하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 하나랑 기울기랑 가지고 그리는 거야. 일단은 직선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냥 빠르게 딱 복구만 하고 가자. 뭐 하려면 할 얘기도 많은데 저기 공수 2 갔을 때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그리실 거면 보통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점은 뭐 아무거나 찾아도 좋아. 아까 보니까 막 1 넣고 2 넣고 점 찾는 중학교 때 이렇게 그렸지. 맞아. 그게 틀리지 않아.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그러고 앉아 있으시면 안 되고. 보통 지나가는 점은 y절편 많이 찾지. x에 0을 넣어. 이유는 없어. 계산이 편하잖아. 0,2 얘는 0,8 이걸로 딱 그리지. 색깔. 지나가는 점은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보통 y절편을 찾지. 0 넣으면 8, 0 넣으면 2. 파란 거부터 그릴게. 그리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그릴 때 구도를 잡아. 내가 Y축 8까지 그릴 거고 요거 2까지 그릴 거야. 막 자대고 칼같이 잡을 필요는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구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건 아닌데 이건 아니잖아. 어느 정도는 좀 말은 되게 해 주십시오. 8 넉넉하게 파란 거부터 그릴게. 8을 이따가 한 요쯤 잡을 거를 상상을 하고 2는 뭐 한 요쯤? 구도 잘 잡아주시고. 됐냐?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x의 개수가 기울기인 것들은 기억하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너네 어떻게 배웠냐? 그냥 분수 형태지.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맞아?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기울기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무조건 분수로 고치세요. 분수로 고쳐봐. 이때 마이너스는 니네 맘대로 해. 위에 붙여도 되고 아래 붙여도 돼. 상관없어. 만약에 위에 붙였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X쪽이 플러스 1, Y쪽이 마이너스 1이란 뜻으로 지나가는 점 하나를 잡아놓고 X쪽으로 플러스 한 칸을 갔을 때 Y쪽으로 마이너스 한 칸을 내려간 요만큼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4도 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분수로 고쳐. 1분의 마이너스 4 하던가 마이너스 1분의 4 하던가 맘대로. 이번엔 반대로 해볼까?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마이너스 1분의 4라고 했다면 X쪽이 마이너스 1, Y쪽이 플러스 4.
그럼 지나간 점을 하나 잡았을 때 X쪽이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그랬을 때 Y쪽으로 플러스 4칸 가라. 동일한 간격으로 4칸 정도 가라. 한 요 정도 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게 그려줘라. 여기가 8. 기울기가 훨씬 더 급하니까 이렇게 뚝 떨어지겠지. 맞아? 그리고 이건 이제 모든 그래프 그릴 때의 특징인데 이런 절편이라 그러지. 이런 데는 한번 딱 조사 좀 해줘. 얘는 2 들어가면 0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나가. 2,0 여기 지나가는데 지금 얘도 2 넣으면 0인 거 확인 정도는 해줘라. 여기서 만납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한 곳에 같이 그릴 땐 어느 정도 이런 것까지 좀 생각하면서 잘 그려줘야 돼. 됐지? 그래서 잘 그리신 분들도 계시고 까먹은 분들은 이제 다시 아시면 되고. 따라서 야 문제 뭐야? 그 Y축이랑 두 직선이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삼각형 구하래. 이거지 이거. 이러면 여기 밑변 보면 되겠네. 6. 높이는 요게 높이죠. 2. 넓이는 6. 됐죠? 오랜만에 그래프 나와서 한번 그려봤어. 그래, 254번까지도, 나름 254번이나 253번 같은 게, 그래도 밑에 저런 게 다 힌트야. 1단계, 2단계, 3단계 써 있잖아. 오히려 이런 문제는 너네한테는 더 좋은 거야. 왜냐면 나름 방향성을 잡아준 거잖아. 시킨 대로 잘 해보면 나올 수 있을 거야. 됐지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가 숙제고요. 내가 260번 오타 불러줬나? 왜 터프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은 너네 책을 봐도 돼. 책에 나와. 책에는 고쳐져 있으니까 너네 책이 심판이라.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절대값. 너네 절대값 정의랑 절대값 들어간 문제 잘 푸냐? 응? 이게 이제 절대값이 3년 동안 자네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팬입니다 하면서 자꾸 따라다닐 거거든? 그래서 완벽하게 다룰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아마 이제 여기 방정식 단원부터 절대값이 계속 튀어나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튀어나올 거야. 야, 절대값의 뜻, 정의, 일단 그거부터 물어보자. 절대값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려나? 저건 몇이야? 할 때 5라고는 알지? 절대값 뜻을 자신있게 아시는 분? 부호 띈 거 그럼 확. 절대값의 정의는 수직선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의 뜻이지. 수직선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절대값의 정의로 저거를 읽으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5라는 좌표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야. 그래서 5. 됐냐? 절대값 처리를 잘 해주시고. 따라서 이게 나중에는 뭐 외우는 것, 그치, 외우기는 하겠지. 근데 이게 절대값을 따라서 만약에 저렇게 마치 너네들 루트랑 똑같아. 이거. 제곱과 루트가 만났다 해서 그냥 갖다 x 쓰면 안 되지?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0보다 크면 그냥 x로 나올 것이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나올 것이며 0 같은 경우는 실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거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위쪽에 붙여주고. 맞아? 저 절대값도 만약에 제거를 하고 싶다면 얘 뜻이 뭐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x인 좌표를 쓰세요 라는 소리잖아. 그럼 당연히 x도 맞지만 그건 양수일 때지. 양수면 x지만 이게 왼쪽으로 갔을 때 음수일 때도 여기 왼쪽으로 갔을 때도 여기가 마이너스 x에서 좌표가 있을 거거든. 따라서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이거 마찬가지. 0 같은 경우는 어디든 붙어도 돼. 여기 들어가도 성립하고 그래서 보통은 또 마찬가지로 위에 둔다. 맞아? 따라서 자네들 절대값이 앞으로 밥 먹듯이 튀어나올 텐데 절대값이 등장하면 어떻게든 제거를 시킬 각을 봐야 되고 제거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이거야. 제곱 아니야. 절대값을 어디서 어떻게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값만 보이면 제곱하려고 달려드는 애들이 있어. 제곱할 때도 있어. 아예 없지 않아. 근데 기본은 이거야. 됐냐? 그리고 앞으로는 봐.
얘 하는 짓이랑 얘 하는 짓이 똑같지. 그래서 실은 얘는 거의 똑같은 식이라고 앞으로는 받아들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저렇게 돼 있으면 절대값 x. 맞아? 그냥 동일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냐? 그치? 그래서 절대값 나와 있을 때 할 일은 뺏긴다. 끝. 나머진 하던 걸 그대로 하면 돼. 근데 그걸 못해. 절대값을 2차식에 갖다 집어넣고 이 직선, 아까 직선 안 그래도 직선도 했지. 직선에 갑자기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애들이 뭘 못해. 뭘 못해. 뺏기라고. 알겠냐? 뺏겨. 저게 0으로 돼 있으니까 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뺏겨야 돼? 그냥 무조건 이러는 애들도 있어서. 겠냐?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요 안에 들어간 거 기준으로 양수, 음수 나눈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나눠야지. 물론 식을 이렇게 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습관. 이렇게 이쁘게 고쳐놔야지. 이렇게 고쳐놔야지.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고, 아래쪽에서는 부호 싹 다 바꿔가지고 이래놓고 문제 풀면 되고, 여기서 뭔가 답이 나왔으면 마지막에 까먹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나 확인하고, 절대값의 가장 기본이 이 작업이야, 이 작업. 그래서 이 작업을 충실하게 잘 연습해 주시면 된다. 저 아까 여기 막 신나게 나 풀 줄 아는데 아는 문제다 하고 푸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솔직히 말해 이렇게 푼 사람 자수해. 자, 가장 최악 첫 번째 제곱 때렸냐? 두 번째 이게 더 최악. 어서 기억해냈어. 막 뿔마 뺏겨가지고 이렇게 풀었냐? 자, 자수 제곱. 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궁금해서. 제곱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자, 그래서 어떻게 해? 정석은 얘를 날려야지. 절대값을 날려야지. 이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 등식 상태에서 절대값만 뺏겨지는 거고, 나머지는 제발 가만히 있는데 죄 없는 애들 건들지 말고 그냥 써. 그리고 이제 정리해서 풀고. 몇이야? 끝이 아니야. 확인하고. 딱 이게 절대값 기본 동작. 다음 두 번째로 얘가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이 제거가 되겠고, 그럼 2x는 몇이냐? 1, 마이너스 4, 6. x는 3. 확인! 들어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절대값 푸는 기본. 여기에 이제 때론 빨리 풀 수 있는, 추가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 몇몇 가지가 있는 것이. 때로는 빨리 풀 수 있는 몇몇 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방법에 추가로 이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이런 것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이게 메인인 줄 알지만 아까 제곱 이런 것처럼. 얘 같은 경우도 얘는 대신에 절대값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맞아? 방법은 두 가지야. 이렇게 생긴 절대값을 제거하고 싶으면 둘 중 하나를 확실히 해.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잘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던지. 맞아? 절대값도 실은 그 제곱과도 같지. 3 빼기 5에 취해져 있는 절대값이나 이거 부호를 싹 갈아엎어서 5 빼기 3이라고 쳐있는 절대값이나 똑같거든. 너네들 그 제곱처럼 5 빼기 3의 제곱이나 3 빼기 5의 제곱은 똑같잖아. 그래서 가끔 2차 방정식에서 완전 제곱식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좀 짜증나게 왜 뒤집혀 있어 하고 바꿔서 써도 되지. 그치? 약간 그런 것처럼 이런 걸 처리하고 싶으면 이제 차라리 그냥 이대로 나온 대로 하던가, 아니면 이거 바꿔 풀어도 돼. 어떻게 풀든 답은 똑같이 나와. 오케이? 그런데 얘는 실은 이렇게도 안 해도 되지. 자, 넘겨서 정리 좀 해볼게. 얘를 1로 넘기고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4지. 맞아? 이건 빨리 풀어도 되는 거죠. 즉 두 가지로 바로 나눠서 4 또는 마이너스 4로 바로 잘라서 나눠서 풀어도 괜찮지. 됐냐? 왜 얘는 되고 아까 얘는 안 됐을까? 즉 얘도 선생님 그럼 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다 하고 다 넘기면
플러스 7이니까 방금 한 것처럼 그럼 x-a라고 여기다 뿔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원래 안 돼.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답이 두 개가 나오긴 할 거야. 그럼 맞아? 그치? 그럼 확인까지는 해야 돼. 다시 집어넣어서. 됐어? 확인까지는 해야 돼. 뭔 말이 필요해. 해볼게.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아까처럼 정석대로 범위 나눠서 안 풀고 방금 푼 것처럼 얘를 그냥 똑같이 플러스로 그냥 뺏겨진 경우랑 이쪽에서 마이너스 붙은 경우, 즉 일로 넘겨서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풀어버리면 안 되나요? 마지막에 확인만 하면 안 되진 않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x는 2가 나오지.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졌는데? 뭐야? 3x 빼기 7. 그럼 얘는 여기에서 x는 3이 맞냐? 3이 나오지? 맞아? 확인해. 다시 원래식에 집어넣어봐. 얘는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6 더하기 7이라 1 말이 되거든? 근데 얘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얘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면 3 빼기 1이니까 여기는 2야. 근데 여기에 3 들어가면 마이너스 2지. 말이 되냐고. 안 되잖아. 이런 확인 작업을 해야 돼. 별로 좋지 않은 풀이야. 아까처럼 정석대로 범위 딱 나눠서 정리하고 범위 안 들어간 거 빼고 이래야지. 근데 숫자가 여기가 문자가 아니라 숫자인 이 경우는 왜 되냐 하면 절대값 정의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거든. 절대값 정의가 다시 한번 절대값 뜻이 뭐라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랬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한 건 뭐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인 좌표를 찾으세요 라는 소리지. 그럼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인 좌표는 다들 알다시피 두 개가 있거든. 즉 얘는 돼. 저렇게 숫자면 확정 4면 됐어? 절대값 정의에 의해서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때와 안 될 때를 확실히 구분하시고 어쨌든 가장 메인인 정석 풀이는 뭔지 알고서 절대값을 접근하셔야 된다. 즉 얘는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얘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4래. 그럼 수직선에서 그러면 저기 오른쪽에 4일 수도 있고 왼쪽에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풀면 정답이지. 됐냐? 빨리 풀 땐 빨리 푸는 거고. 됐어? 자, 그 다음 부등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부등식이 특히 정석대로 잘 나눠야 돼. 즉, 자, 부등식 풀어보자. 아니, 1차 부등식 못 푸는 사람 계심? 근데 절대값 있어서 문제잖아. 맞아? 어차피 뒤쪽에서 다 나올 얘기들이야. 됐지? 그러니까 여기 절대값 붙어 있잖아. 절대값 붙어 있으니까 다음 부등식을 풀기 위해선 절대값부터 제거해야 되겠네. 절대값 안에 있는 거가 양수인 경우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특히 부등식만큼은 꼭 정석대로 잘 풀어주셔야 된다. 왜?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나왔으면 얘랑 확인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거 뭐야?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하고 계산을 했더니 3보다 작거나 같아가 나온 거라 최종 결론은 여기야. 맞지? 따라서 지금 이 계산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저게 음수인 경우, 절대값 아니 음수인 경우. 이러면 이제 마이너스 하나를 딱 하고 달고서 절대값이 제거가 돼야 되지. 자, 빨리 풀면 뭐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플러스 x 딱딱 6이니까 6 지워지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 근데 이것도 또한 다시 얘랑. 그럼 수직선 상에 2보다 작다라고 딱 경계선 그어놓고 열심히 풀었더니 나온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여기겠네. 0 이상 2 미만 됐냐? 따라서 여기서 나온 결과는 0 이상 2 미만.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요 하얀 걸로 써놓은 게 딱 연결되지. 또는 여기가 딱 연결되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합쳐도 되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됐냐? 이게 연결되는 거 잘 거시기 하신 분들은 그림 그려보면 되지. 이렇게인데 얘가 그대로 다시 색칠해서 이렇게 이어봤잖아.
그럼 결국 여기 다 포함이지 뭐. 됐냐? 됐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기존에 너네들이 알던 1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거기에 절대값 붙어 있으면 아까 정석대로 범위 나눠서 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말했잖아. 절대값 정의는 범위에 따라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마이너스로. 이게 다야. 근데 그걸 못한다니까? 이렇게 자꾸 섞여 있으면. 연습을 지금부터 잘 해두시고. 그 다음, 요 괄호 2번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내가 더 풀어줄 건 없네. 괄호 2번 똑같죠? 그냥 저게 범위 잘 나눠서 풀어주셔야 된다. 요거 범위 잘 나눠서, 얘가 양수인 경우,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잘 나눠서 똑같이 풀어주는 거야. 연습 한번 딱 해봐. 어차피 여기 뒷 단원에서 이제 교재 들어가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넘어가면 거기에 이런 거 계속 나올 거야. 알겠지? 뒤에 부등식 단원 넘어가면. 그 다음, 곧 보게 돼. 그래서 이렇게 2차 방정식에도 저렇게 절대값이 붙어 있을 거야. 2차 방정식 풀 줄 알지들. 그지? 근데 내가 절대값 푸는 방법도 알려줬지? 그럼 너네도 이제 이거 풀 수 있겠네. 절대값 안에 그냥 정직하게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잘 분류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절대값은 무난하게 뺏겨질 것이고, 그러면 배운 대로 잘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어주면 근이 두 개가 나오겠네. 근데 마지막에 범위만 확인. 누구야? 됐지? 됐지? 0보다 작으면 x제곱 부호 바뀌어야지. 빼기 3은 0. 풀면 플러스 3 마이너스 1. x값이 마이너스 3 또는 1. 이번엔 최종 정답은 2개. 됐지? 그냥 기존에 너네들이 알던 거에 절대값을 곁들인 거야. 이게 다야. 절대값 제거하는 기술은 이러하고. 됐냐? 그러면서 또 여기도 나와 있죠. 이것도 이제 빨리 해보시면 돼. 그러면서 굳이 범위 안 나눠도 되는 이런 거 잘 알아보고 시간 절약할 수 있을 땐 빨리빨리 시간 절약해서 풀고. 맞지? 굳이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이 자식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1입니다 라는 소리니까 21 아니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그림 상상해. 그래야 요거도 이제 헷갈릴 이유가 외우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거 나중 가면 막 방향 헷갈릴 거거든. 외우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 얘도 그럼 굳이 부등식이 이제 범위 나눠서 하면 오래 걸리잖아. 아까 봤다시피. 그지? 근데 얘는 하고 빨리 나오는 거야. 얘는 하고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외우면 헷갈려. 외우면 이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양옆인지 안쪽인지 이게 외우면 헷갈리거든. 자, 천천히 해볼게. 그러니까 얘도 절대값 정의를 잘 상상해보면 얘는 괜히 범위 나눈다고 난리칠 필요가 없어. 자, 절대값 정의대로 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멀다. 맞아? 멀다. 맞아? 수직선 상상해.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저 노란 아이가 떨어진 거리가 1보다 멀대. 그럼 1인 지점을 먼저 너네들은 상상을 해야 될 것이고, 떨어진 거리가 정확히 1인 두 지점을 너네들이 떠올려야 될 것이고, 여기보다 더 멀대. 어디야? 여기 아니야? 여기랑 여기가 거리가 1보다 더 머네.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나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럼 얘는 x 더하기 6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겠구나. 방금 내가 막 썼잖아. 혼자서 막 썼잖아. 그게 외워서 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마무리 살짝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아니 이걸 왜 방향을 헷갈려? 외우니까 헷갈리지. 이거랑 이거일 때랑 자꾸 선생님이 언제가 안쪽이고 외우니까 헷갈리지. 외우니까. 얘도 얘 읽어 그냥. 절대값 정의대로. 요 노란 아이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7보다 작다. 가깝다. 맞아? 뭐 한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일단 제일 먼저
7인 지점을 먼저 떠올려야지.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7인 지점이 두 군데가 있을 건데 작다라는 얘기는 가깝다니까 여기 안쪽을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이 다음부터는 자네들 배운 대로 이거 한 번에 풀 수 있는 부등식이지. 양변에 플러스 11 해주면 4, 6x 18. 양변에 6 나눠주면 3분의 2, x 3. 뭐 이렇게 나올 거고. 됐냐? 됐지? 뜻을 알고 그대로. 그러니까 절대값의 정의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이런 애들을 암기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딱 쓸 수가 있겠지. 됐냐? 그래서 몇 시야? 8분 딱 되겠네. 방금 설명했던, 아까 마침 우리가 설명했던 요 직선 하나 딱 그려보고. 그러니까 방금 안 그래도 마침 직선 그리는 거 방금 딱 했지. 그럼 이제 거기에 이렇게 내가 절대값을 좀 곁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저런 것도 빨리 그리는 기술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잔기술 됐고 정석대로 처리해. 일단 절대값 제거해야지. 그러면 얘는 y는 2분의 1x 1이라는 직선 그리면 되고 색깔 다르게 할게.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1 두 개 그리면 되겠네. 대신 그려놓고 범위에 맞게 잘라만 주면 되지. 자, 그려볼게. 마지막 문제. 자, 그리자. 방금 알려준 대로. 자,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에 딱 찍어 놓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지나가는 점 기준으로 플러스 2칸 분의 플러스 1칸이니까 요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그려주고. 뭐 또는 x절편 찾아도 좋아. 여기 2지. 됐냐? 됐지? x가 0보다 큰 데만 그리래. 좌표 평면에서 x축에서 x축이 x가 0보다 큰 부분이면 요쪽이지. 여기가 x가 큰 부분이지 0보다. 축 볼 줄 알지? 여기가 x축이 0보다 x가 0보다 큰 부분이지. 거기 빼고 지워야 지금. 여기만 그리래잖아. 여기만 그리래잖아. 됐냐? 그럼 파란 거 그려. 쟤도 y절편 마이너스 1 동일하네.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랑 그냥 딱 정확하게 대칭된 딱 이렇게 크로스는 대칭된 한 요 정도겠네. 이렇게 생기겠네. 그런데 얘는 반대로 x가 0보다 작은 요 왼쪽이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지. 거기만 그리려니까 거기만 놔두고 여기는 지우면 되지. 그럼 이게 지금 제 그린 거야. V자 딱딱 여기 마이너스 2일 거고. 됐냐? 절대값 다루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것도 한번 이거까지는 이제 주말에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셔도 좋아. 됐어? 예?